성체 때 조금 성격이 좀 센 애들은 아무래도 반역 부실 수도 있다. 코맥스를 부신다고요? 네. 코맥스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맥스 사육 가능하죠. 크면 못 부신다며. 무조건 부신다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내가 성질이 더러운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 잘 길들여줘. 안녕하세요, 플랜티머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에 태구 들어왔어요. 우리 요번에 너무 귀여운 태구들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사장놈에 비해서 파충류에 입문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형 도마뱀 또는 뭐 모니터류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이렇게 애기들을 볼 일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나 오늘 종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진짜 오랜만에 대형종을 드리긴 한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형종이다 모니터다 하면은 이제 뭐 사바나 모니터. 그 잘 서는 거 뭐지? 이렇게 두 발로 잘. 트라이스포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두 발로 쓰는 자세가 있는데 보통 요거는 알거스 모니터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알거스 모니터도 생각보다 매장에 되게 많이 분양했었고 뭐 그나마 좀 소형종이라고 하면은 에키 모니터, 워터 모니터도 있었어요. 워터 모니터랑 진짜로? 워터 모니터랑 나일 모니터도 있었어요. 매장에 예전에 분양 다 했었어요. 대형종이 이제 뭐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진짜 오랜만에 이제 태구 데려왔는데 되게 표정이 설레 보이시네요. 이거 오랜만에 한 번씩 하면 정말 설렙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비주류 영상 찍는데 설렙니다. 역시 비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동물을 데리고 오면 얘네 환경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서식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데 태구의 서식지는 어디일까요? 보통 이제 태구는 남아메리카가 이제 서식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랑 파라과이 뭐 해가지고 이제 초원지대 쪽 생각보다 막 뭐 엄청 더운 사막지대에 살 것 같기 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초원지대에 서식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 지금 저는 이렇게 빨간 애랑 뿌잉크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제가 가게에서 만나봤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색이 있다면서요? 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으로는 세 가지로 보통 나눠지고 색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로컬이 나눠져요. 세 가지로 뭐 설명 먼저 드리면은 블랙 앤 화이트랑 레드랑 블루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애들도 조금 성체 때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블랙 앤 화이트가 뭐 이 정도다 그러면 레드가 조금 더 크는 경향이 있고 이제 블루가 이제 딱 그 중간 언저리 비슷하게 되는 이제 사이즈면 그러면은 블랙 앤 화이트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중간 사이즈가 블루 그 다음 레드가 가장 거대한 블루랑 블랙 앤 화이트가 솔직히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레드가 조금 확연히 큰 레드가 조금 더 커요. 태형 자체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얘네 우리가 왜 정말 대형 도마뱀 하는데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수컷이 조금 더 크고요. 한 1.2m 정도? 그리고 이제 암컷이 조금 더 작아요. 보통 한 1m? 그럼 지금 이 친구들 저희가 매장에서 관리할 때도 다 같이 있잖아요. 네.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데 이 친구들 커서도 같이 지낼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뭐 사육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태구들은 합사해서 사육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예민할 때는 그래도 피해 주셔요. 발정기나 뭐 이럴 때? 네. 뭐 발정기나 아마도 이제 특히 번식철에는 모든 동물이 조금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뭐 단체 사육을 하되 그래도 분리 사육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할 수 있다. 단체 사육이 가능하지만 애들 성격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또 배란이나 발정기에는 조금 예민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좀 유의해주면 좋다. 대신 이제 베이비 때는 합사 사육 편하게들 합니다. 보통 사육장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뭐 베이비 때는 평균적으로 한 3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자에 30cm다 보니까 3자에 30cm? 3자에 30cm 그러다 보니까 세자라고 하면 보통 가로가 이제 90cm 정도 나옵니다. 그럼 폭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보통 45 정도 폭. 보통 이제 기성품으로 나오는 포맥스 사육장이 폭이 대부분 다 45cm로 나와요. 이 친구들 사육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사육장 선택을 보통 포맥스 사육장부터 해가지고 뭐 PB 사육장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좀 주문 제작하는 사육장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포맥스 사육장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베이비 때는 포맥스 사육장이 가능하긴 한데 조금 커진다고 하면은 포맥스 사육장보다는 이제 뭐 PB나 원목 사육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럼 포맥스에서는 못 키우나요? 사육은 가능하지만은 성체 때 조금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성격이 좀 센 애들은 아무래도 열고 나온다? 아니 부실 수도 있다. 포맥스를 부신다고요? 네.
생각보다 성체 때 꼬리치기 했을 때 진짜로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 친구들 한 마리 기준으로 사육장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래도 못해도 저는 사자 강폭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태구를 좀 키워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귀엽다고들 워낙 많이 하고 코에 있는 그 샴포인트 약간 초코색?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태구의 꿈을 안고 있었는데 조금 순간 약간 쫄았어요. 포맥스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맥스 사육 가능하죠. 크면 눈부신다며. 무조건 부신다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내가 성질이 더러운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 잘 길들여줘. 그러면 길들이면 좀 덜 부셔요? 이게 무조건 부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 되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부신다는 느낌이었어. 아무래도 얘네가 성체가 되면 되게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파워풀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지. 어느 정도 이제 뭐 테임이 된 애들은 당연히 이제 보통 사육장에 가만히 있겠죠. 조금 에너지 소비하는 방법이나 조금 보호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되는 친구들 좀 얌전하고. 왜냐면은 제가 옛날 얘기 조금 들려드리면은 그때 당시 엄청 옛날 샵에서 이제 제가 잠깐 알바를 할 때 있던 태구가 엄청 셌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테임이 안 됐어? 테임 안 됐어요. 와 근데 그 친구도 한 1m 정도 됐는데 와 앞에서 쥐를 위해서 이렇게 딱 흔들면은 나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박는 거야 계속. 그때 포맥스도 유리보다는 유리문도 있었는데 아크릴문으로 이렇게 젖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뭔가로 이렇게 채워놓고 밥 줄 때마다 이제 한쪽 구석만 이렇게 조금 사장님이 열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와 그 틈으로 해가지고 빠바바박 하는데 와 진짜로. 왜냐면 우리 사장님은 처음 본 태구가 저런 태구였지만 저는 현 태구 아일랜드 하는 준혁군네 집에서 되게 태구들이 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태구들이 막 이렇게 있는 태구들만 보다가 막 이렇다니까는 약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질이 더러운 아이도 있다고. 근데 보통 태구 입양하면은 보통 베이비 때부터 이제 핸들링 하면서 많이들 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임을 한다고 하죠. 테임을 해서 키우기만 해도 정말로 성격도 괜찮고. 그 정도가 되진 않는다. 네. 근데 요즘 태구들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 태구만 봤는데 왜냐면 그때 준혁이네 집에 갔을 때 너무 얌전했잖아 애들이. 그때 예전에 놀러 갔을 때 5마리 성체 태구들이 한 집에 이제 너무 예쁘게 다 있는 포기들 모여 있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걸 너무 잘 키우시잖아. 준혁이 너무 잘 키우시잖아. 나중에는 정말로 뭐 한 마리쯤은 키워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태구들 이렇게 왕도마뱀인데 고기만 먹나요? 보통 이제 먹이 같은 경우는 완전 베이비 때 이제 뭐 귀뚜라미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 우리 애기들도 귀뚜라미 주니까 고기로 보통 가는데 요즘에는 뭐 저거 많이 먹어요. 다진 육? 사장님 우리 애기들 먹는 거 사장님 준비 하나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런 메추리 분쇄육을 제가 먹는 걸 봤는데 엄청 잘 먹어요. 이게 얌얌. 다진 육 중에서도 뼈채로 가른 다진 육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로 주셔야 이제 애들이 먹고 나서 칼슘 통으로 된 거. 그래가지고 칼슘 흡수가 되는데 그 와중에 고기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은 저거 맹금류라고 가금류. 가금류? 맹금류 죄송해요. 가금류로 보통 해가지고 뭐 메추리나 아니면은 오리, 닭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다들 돼지랑 소를 생각 많이 하는데 쥐도 한 번씩 먹인다고 하긴 하는데 쥐랑 돼지, 소 같은 경우는 지방이 조금 더 많기도 많고 해서 추천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쥐는 가끔 먹을 수 있지만 소나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다 보니까 보통 가금류를 자기네들이 먹도록 소화기관이나 이런 게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금류 위주의 갈아있는 고기라던가 이런 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것도 많이 봤어요. 블루베리, 망고, 뭐 이런 베리류나 이렇게 과일, 열대과일 맞아 파파야 같은 거 주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잡식이다 보니까 과일, 열대과일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채류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식단에서 넣어주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키포인트 이제 하면 어쨌든 칼슘제는 D+를 먹고 만약에 요런 다진육
가신육, 분쇄육을 먹게 되면은 이미 뭐 뼈째 갈려있기 때문에 따로 줄 필요는 없어요. 칼슘제 같은 경우 대신 이제 과일이나 과채류 같은 경우는 칼슘제는 꼭 챙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챙겨주는 게 좋아요. 요거는 뭐 다른 파충류도 똑같으니까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챙겨주는 게 좋고, 사육 온도 같은 경우는 평균 포맥스 세팅은 30도에서 32도, 베이비 때는 35도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베이비 때는 더 따뜻하게. 베이비 때는 조금 더 이제 소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35도까지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대형 도마뱀들 가끔 온욕도 시켜주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온욕을 하나요? 물그릇을 조금 크게 넣어주면은 얘네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물도 담가져 있는데 또 사람이 직접 해가지고 온욕도 많이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 조금 장 활동이 조금 더 소화도 촉진되면서 장 활동도 좀 많이 좋아지는 편이고. 온욕은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해줘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서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해서 딱 이제 만졌을 때 조금 미치근한데 하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사람 체온이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사이에요. 미지근한 정도에 살짝 따뜻한 것 같은데 느낌 긴가민가? 네. 조심해야 될 점은 특히 한겨울에 물 담아서 온욕시키는데 그냥 밖에 빼놓는 거. 조금 이제 온도가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가? 애기 뜰 때는 작은 통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on욕해서 포맥산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커지면은 이제 샤워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제 얘랑 같이? 네. 얘도 불리고 나도 불리고. 제일 베스트.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태구도 테임하는 사장님 킥이 있나요? 저는 이제 태구 테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밥을 꼭 먹인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애들이 밥을 안 먹인 상태에서 가끔 밥인 줄 알고 뛰쳐나오는 애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제 점프해서 이제 입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려봤자 솔직히 베이비 때는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좀 근접하게 좀 얼른 친해져야 되려면은 이제 밥을 먹인 상태에서 천천히 다가가는 거. 그 다음에 위에서 다가가기보다는 옆에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야 이제 애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조금 이제 이런 느낌 천천히 해가지고. 불면 영상 각인데. 무서워. 사장님 싫어해. 제가 아직 테임을 안 시켰어요. 무서워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항상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손에서 조금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임을 하고 하면 좀 강아지처럼 지내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생각하는 태구를 키우면서 주의할 점.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같이 자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랑 많이 친숙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해요. 자기 주인도 알아보고 하는 도마뱀이지만 그래도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로 또 착각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우리 반려동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안전, 그리고 동물의 안전이잖아요. 서로 안전할 수 있게. 또는 애가 자다가 나한테 깔릴 수도 있는 거잖아. 잘 때는 항상 사육장에서 자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저는 아직 태구를 한 번도 안 키워봤잖아요. 네. 애기 태구들 이제 밥이나 주고 구경이나 하고 귀여워 이것만 하는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태구의 가장 장점은 무엇인가요? 정말 잘 먹어요. 역시 잘 먹는 게 항상 고퀄이죠. 잘 먹는 게 고퀄이다. 이 친구도 잘 먹고, 그리고 또 우선은 정말로 귀엽고요. 나중에 커져도 근데 그 귀여움은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커졌을 때 이제 볼살이 이렇게 맞아, 볼빵빵. 맞아. 네, 우선 좀 귀엽기도 귀엽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얘네가 커지면은 보통 이제 산책하는 영상이나 뭐 사진도 많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산책도 가능하다. 그래도 산책할 때는 조금만 조심 좀 해주고, 잃어버리지 않게. 에티켓은 항상 지켜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 요즘에는 뭐 파충류 몸줄도 있기 때문에 하네스 해주면 제일 좋고, 풀 속에 이제 뭐 진드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얘네도 진드기 붙어? 그래도 가능성이란 게 항상 열려있으니까 항상 갔다 오면은 아마도 이렇게 좀 하면 좀 몸이 더러울 수도 있고 뭐 진드기가 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온욕시켜주는 게 제일 이제 조금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태구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우리들 하는 얘기 있죠. 태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그다음에 저희 카카오톡 플랜티멀 마이 창조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클로징 하나요? 하나 둘 셋. 빠이.